최근에 계속해서 좀 리그 감독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레알 마드리드 역시도 감독 교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과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던 레알 마드리드인데 그 내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과 사비 알론소 감독의 상호 합의에 따라 1군 감독을 종료하기로 발표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알론소는 뭐 구단의 가치를 늘 대표해온 인물이고 언제나 그의 집이 될 것이고 뭐 행운을 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알론소 감독도 어쨌건 뭐 경기가 이제 상호합의하에 해지한 이후에 인사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프로 무대는 막을 내렸으며 우리가 바랐던 대로 흘러가진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하는 건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이었다. 구단과 선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믿고 지지해준 팬들과 마드리디스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았고 여기를 사랑했고 아름다운 게임과 안녕 해가지고 굿바이 마드리디스타. 이거는 본인이 쓴 건 아니고요. 인사에서 따가지고 근데 이 사진을 올리긴 했어요. 네. 이 사진 올린 거를 이제 스테디움 아스트로라는 곳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근데 사실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쨌든 활약도 했었고 구단의 뭐 준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좀 일찍이 떠나게 된 거는 사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사비 알론소가 떠나게 된 데는 결국 가장 큰 거는 선수단과의 마찰이 가장 컸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디 애슬레틱도 그렇고 뭐 마르카도 그렇고 그 외 많은 매체들에서 공신력 높은 데에서 다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과의 마찰 때문에 떠났다. 다만 이제 이게 사비 알론소가 먼저 떠나겠다라고 한 거냐 아니면 구단에서 해고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는 약간 조금씩 다르긴 해요. 견해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미팅을 하다가 둘 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러니까 딱 상호합의하에 계약 해지가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만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마르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알론소는 사임할 의사가 없었지만은 구단이 먼저 연락을 취해서 사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해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마르카조차도 선수들과의 그런 마찰이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게 가장 떠나게 됐던 이유가 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비 알론소가 폭발하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사비 알론소가 선수들한테 유치원에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전 그때 엘클라시코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었잖아요. 그렇죠. 그 경기 끝나고 훈련에서 선수들이 이제 뭐 여기 보도 내용으로 따르면은 뭐 선수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떠들고 그리고 또 이제 설렁설렁하고 훈련을 막 그래갖고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 감독과 사비 알론소 감독과 선수들의 불화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파가 갈려져 있다. 그래서 사비 알론소 지지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보도된 내용들인 거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사실 선수들하고 이제 감독만 알 수 있는 문제긴 하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공교롭게도 딱 그때부터 팀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 맞긴 해요. 사실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13경기에서 12승 1패였고 다음 발렌시아전도 4대0으로 이기면서 그러면서 첫 14경기에서 13승 1패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전 2대1 승리 이후에 딱 이제 리버풀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0대1로 패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8경기에서 2승 3무 3패에 그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전 이전과 이유를 나누면은 이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13경기 12승 1패였지만은 바르셀로나전 이후에는 15경기 8승 3무 4패.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좀 연승 달리면서 흐름을 가져왔는데 이제 수페르코파에서 바르셀로나한테 이 경기는 상당히 명경기이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좋은 경기였는데 2대 3으로 석패를 했었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든 뭐 승리를 거둔 건 거둔 겁니다만 이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뭐 리버풀전, 맨시티전, 바르샤전 이런 것들을 진 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예. 물론 뭐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는 또 큰 경기들에서 승리하기도 했었지만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때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맞긴 하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말을 안 들어서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때가 사이클이 안 좋아서 침체기에 빠지면서 원래 이게 팀 성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 사정은 뭐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고 밖에서 예. 보는 사람들은 이건 불화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아무래도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다 그걸 다루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높아 보이긴 하는데다가 그러니까 뭐 선수 지금은 이제 감독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 역시도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은 물론 사비 알론소의 코칭 스태프한테 좀 불만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안첼로티 같은 경우는 큰 틀만 잡아주잖아요. 풀어주는 좀 그러면서 스타일이고. 예, 훈련도 조금 풀어주고 그래서 바이언에서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바이언 선수들이 왜 훈련 안 해? 예, 그러면서 그게 불만이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바이언에서는 예. 안첼로티가 자유시간 딱 이러니까 뭐야? 야, 나 훈련해야 돼. 되게 필립람도 얘기했잖아요. 되게 불안했다고 훈련 안 하니까. 이거는 뭐 팀의 그런 조금은 훈련 문화라던가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건데 사비 알론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가 마르카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알론소만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코칭 스태프 한 명 한 명 와가지고 세세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좀 선수들이 우리 안 그래도 잘했었는데 우리 세계 최고였는데 막 이러면서 거기에 조금 불만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작년 시즌에는 레버쿠젠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 무패 우승 시절에 근데 좀 레알에서는 그게 안 했던 걸까요? 이거는 근데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젊은 어린 팀 그리고 좀 재능 있는 선수들 키우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해주고 좀 강압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잘 통하는 편이고요. 대표적인 게 레버쿠젠이었던 거고. 레버쿠젠도 그렇고 뭐 과거의 아약스도 그렇고 예, 뭐 파나리 뭐 1995, 96대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막 이때 네. 진짜 10대 선수들 데리고 했던 거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으면은 스타 플레이어들은 이미 어느 단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감독의 그런 세부 지시 이런 거보다는 도리어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죠. 예, 그래서 퍼거슨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퍼거슨 감독이 순간적인 임기응변은 저는 역대 최고의 감독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퍼거슨 감독이. 근데 퍼거슨 감독이 뭔가 하나의 전술 철학을 이끈다던가 하나의 전술에 관련된 큰 줄기를 만든 감독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퍼거슨이 항상 성공했던 거에는 선수단 관리. 그렇죠. 예, 그것도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르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냐면요. 바로 이제 그 안토니오 핀투스 피지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코치인 건데. 피지컬 코치 뭐 이런 거네요. 피지컬 코치인데 레알 마드리드 보드진이 그 사비 알론소한테 핀투스 복귀를 요청을 했대요. 네. 왜냐면 이번 시즌 부상이 많으니까 핀투스를 복귀시키자. 그래서 핀투스한테 피지컬 트레이닝을 맡기자. 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비 알론소가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랑 쭉 오랜 기간 같이 동고동락하고 고생한 그 사단을 내칠 수 없다고 이거만큼은 안 된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대요. 이게 둘이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이게 트리거가 된 거군요. 네. 마르카에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비 알론소가 나간 건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가 해고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가장 큰 트리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넘어서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실제 알론소가 사임하고 나서 핀투스가 복귀했습니다. 아르벨로아 팀에 복귀했습니다. 네. 예. 바로 복귀한 거 보면은 이거는 아마 팩트 같아요. 안 확실히,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복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팩트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어쨌든 알론소의 사단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계속해서 보드진이 건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어쨌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BBC의 이제 뭐 스페인 상당히 유명한 기자죠. 예, 기엠발라그 기자 같은 경우는 예, 알론소는 시작부터 외로움을 느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도 뭐 자세하게 이제 내용들을 좀 어떻게 둘이 작별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건데요. 뭐 그러니까 딱 똑같은 얘기죠. 비니시우스의 그 엘클라시코에서의 폭언이 어떻게 사태를 촉발시켰는가. 네. 딱 그러니까 모든 시작점은 이거는 그때. 맞긴 해요. 예, 그러면서 라커룸이 분열됐다. 알론소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적, 선수 영향력, 자존심, 그리고 정치로 인한 긴장감이 팽배해졌다. 그러면서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상호합의로 떠났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해고였다라고 한 건데, 근데 어쨌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 알론소 파에는 뭐 쿠르투아라던가 뭐 귤러라던가 뭐 음바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반 알론소 파에는 비니시우스랑 뭐 벨링엄. 포드리구, 예. 벨링엄, 발베르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니까 ESPN에도 나오고 3명의 메인맨 해가지고 예, 반대했던 사비 알론소에, 그러니까 벨링엄이 직접 이제 나선 거죠. 해명을 하는 거죠. 예, 이건 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온갖 모든 소리들을 떠든다. 나는 그동안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잘못된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알론소 감독이 떠나고 나서 작별 인사를 안 한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쨌건 간에 알론소가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과 떠난 건지 해고인지 몰라도 어쨌든 불화로 예, 인한. 불화가 정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알론소가 떠났을 때 이제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을 그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마르카 같은 데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마르카가 선수들 일일이 셌더라고요. 그래서 4명만 남았다. 야. 작별 인사를 전하지 않은 선수. 네. 예, 그래서 뭐 음바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예, 작별 인사를 남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알론소파라고 불렸던 호드리구도 예, 이렇게 감독님 함께한 모든 날들에 대해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신뢰와 배움, 그리고 함께한 순간들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가시는 길에 큰 성공이 있길 바란다. 감독님의 커리어가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발베르데도 감사하다 전했고, 이제 벨링엄도 전했거든요. 예. 저는 그가 비니시우스가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비니시우스가 정말 둘이 실력적으로는 최고 선수고, 그리고 둘이 진짜 마찰이 네.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모를 수 있다라고, 뭐 그냥 남들이 모르는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둘 사이의 문제니까 그럼 모르는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데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축구계 최고의 이슈니까. 네,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냥 감사하다 이거 딱 남기면 되거든요. 그냥 땡큐 미스터 아니면 뭐 땡큐 보스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남기지 않은 4명의 비니시우스가 있습니다. 야하. 네, 비니시우스, 마스탄투오노, 그리고 현재 부상 중인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그리고 또 이제 임대간 앤드릭, 그렇게 4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발베르데나 뭐 잘하고 있는 거거든. 호드리구도 남겼잖아. 호드리구.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호드리구는 그렇죠. 알론소한테 불만을 가져도 충분히 이해해요. 알론소를 싫어할 만해요. 네, 호드리구는. 왜냐면 호드리구는 안 썼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지금 네. 썩히고 있는데 재능을. 마스탄투오노를 쓰면서까지 네. 호드리구를 안 썼는데, 근데도 호드리구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이런 거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비니시우스가 좀 예전부터 축구 팬들한테는 좀 인성이 좀 별로다. 우리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논란들에 좀 불을 지피는 게 아닌가. 저는 근데 이거는 인성의 문제보다도 눈치가 없는 거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감사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사실 비니시우스가 어쨌건 간에 알론소랑 가장 마찰이 심했던 선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 엘클라시코 때
둘이 싸웠던 게 있었으니까 비니시우스가 막 화내고 했던 게 공식 중계 화면에 잡혔었으니까 비니시우스는 빼박이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빼박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럼 감사합니다. 딱 이것만 남겨도 될 텐데. 네, 댓글에 오히려 비니시우스가 솔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긴 하죠. 예, MG. 예. 차라리 나는 뭐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나가겠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좀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더 많은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조금 표현하는 거죠. 이런 이슈들은 남기는 게 오히려 반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평타 치는 거. 안 남기면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그 알론소도 사실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불만인 부분들도 얼마나 많겠고. 하지만 알론소도 어쨌든 고마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남겼잖아요. 어쨌든 뭐 아직 안 남긴 걸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는 아르벨로아를 이제 1군 감독으로 선임을 한 거죠. 처음에 그래서 뭐 아르벨로아가 임시 감독으로 선임됐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 마르카 쪽 보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번 시즌까지긴 해요. 이번 시즌까지인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면은 그 정식 감독 사실상 그러니까 임시 감독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임시 뭐 준계약직 약간 뭐 그쪽에 가까운 계약직에 가까운 그렇죠. 3개월 계약직 보고서는 정규직이 되느냐 그렇죠. 인턴과 비슷한 인턴이라고 봐야죠. 인턴.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라기보다는 인턴에 가깝다. 인턴 감독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르벨로아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르벨로아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르벨로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감독 경력이 유스랑 카스티아 2군이죠. 2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다른 팀에서 1군 감독을 맡아본 적은 없긴 한데요. 아르벨로아가 이제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 1군 감독을 부임을 하면서 좀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긴 해요. 일단은 그 레알 마드리드 C팀에 이제 호셀루 산체스가 떠나면서 빅토르 체아가 부임을 했고요. 후베니 C의 이제 나초 로만 같은 경우는 원래 코치였는데 후베니 C 감독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베니 B의 히메네스는 그대로 잔류했고요. 근데 후베니 C 이제 감독이었던 인물 알바로 로페스가 후베니 A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후베니 B는 그대로 남았잖아요. A로 올라가면서 후베니 A에 있었던 훌리안 로페스가 카스티아, 아르벨로아가 맡았던 것으로 갔고요. 그리고 아르벨로아는 1군으로 갔고. 인사이동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승진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승진들을. 근데 어쨌든 아르벨로아도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레전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원래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긴 하죠. 근데 사실 알론소가 이렇게 내쳐진 마당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건 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나는 이 클럽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이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안다. 정말 흥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는 비니시우스가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즐겁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알론소는 어쨌든 붙잡아놔서 선수들이 좀 튀어나간 거고 아르벨로아는 오히려 좀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스티아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린 선수들, 특히 카스티아 선수들을 조금 중용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최고의 그 무기들이 있다. 바로 이제 카스티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실제 그래서 뭐 스페인 매체들은 좀 카스티아 선수들한테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에도 유스 선수가 2명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상 명단이긴 하지만요. 어디까지나. 어쨌든 아르벨로아 감독이 오면서 유스들은 오히려 좀 기회 땅으로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 체제에서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제 라몬 칼데로는 없고요.
그 회장 체제는 뺐고요. 네. 예,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 체제에서 얼마나 감독직을 했는가인 건데, 예, 뭐 한 시즌도 버티지 못한 감독들이 수두룩해요.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우승 트로피도 예, 그러니까 사실 못한 감독들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 시즌 이상을 맡았던 감독은 델 보스케, 그리고 또 이제 무리뉴. 이 사이에 다 한 시즌도 못 버티거나 한 시즌 만에 경질된 거예요. 네. 그리고 안첼로티, 그리고 지단, 그리고 다시 지단, 안첼로티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는 다 한 시즌도 못 버텼거나 뭐 한 시즌 만에 경질되거나. 근데 아무래도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의 명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감독들의 무덤이 되지 않나. 오히려 감독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도 알론소는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좀 이렇게 됐네요. 예. 저도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어쨌건 레전드 출신이어서 물론 뭐 그러니까 선수들과의 마찰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알론소 감독은 되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내리는 감독이고 심지어 뭐 알론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막 진짜 그 스로인 던질 때 그 볼들 배치하는 것까지도 일일이 다 체크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랑 그 부분에선 결이 안 맞겠다 싶으면서도 어쨌건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출신이고 해서 어느 정도는 통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레알 마드리드 보드진들이 조금은 믿고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지 너무 빨리 경질된 거는 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믿고 가더라도 어쨌든 이 선수들과의 마찰이 있으면 좀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예,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과의 이별을 결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그런 가운데 뭐 클롭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클롭이 뭐 다음 감독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뭐 클롭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예, 자기는 뭐 레드불 프로젝트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사비 알론소를 그렇게 경질시킨 거에 대해서도 너무 혼란스럽다. 예, 그러면서 약간은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정말 빅네임이 아니면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클롭은 단순히 이제 뭐 플레텐버그만 하는 게 아니고 플레텐버그는 솔직히 그렇게 공신력 그 독일 바이언만 높은 거지. 예, 스페인 쪽이 높은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마노도 어쨌건 클롭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어쨌건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당장은 차기 감독에 대한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마르카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아르벨로아의 이번 시즌을 한번 보고 그러고 결정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차기 감독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르벨로아가 그렇죠. 망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리 물색은 해놔야죠. 그 후보군은 뽑아놔야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명단은 작성을 해놔야. 예. 명단 작성해야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미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비 알론소는 바로 이제 그 감독직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뭐 당연히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예, 여러 클럽들이 이제 다음 행보 주시하고 있고, 사비 알론소 역시도 곧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예, 로마노가 올린 거고요. 토트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디 애슬레틱에서도 예, 뭐 이제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던진 건데요. 네. 역시나 이제 가장 뭐 만약에 갈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한다면은 리버풀이 좀 있긴 하죠. 왜냐면 선수 출신이니까. 그리고 알론소 본인이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레버쿠젠 감독 시절에 자기가 레버쿠젠을 떠난다면은 가는 팀은 리버풀 그리고 바이언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자기가 뛰었던 팀. 예, 이렇게 세 팀 아니면은 다른 데는 레버쿠젠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세 개만 자기가 그나마 레버쿠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알론소 본인이 가장 원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는 리버풀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뭐 가르디올라하고의 유대 관계 고려하면은 예, 그러면 마레스카가 떨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마레스카는 맨시티 가려고 지금 넥스트 가르디올라를 예. 노리고 있는데 예, 갑자기 큰 경쟁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보다 더 보여준 게 많은 경쟁자가 등장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근데 맨유는 그냥 이제 재미 삼아서 넣은 건데 맨유의 선수 구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무너진 팀이니까 알론소가 다시 재건하면은 모양새는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근데 리버풀과의 관계 고려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또 이제 바이언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 알론소 감독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아르벨로아 체제 과연 어떤 식의 성적을 내고 아르벨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한동안은 레알 마드리드의 성적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성과라는 게 어쨌든 컵일 거 아니에요. 우승 트로피, 그것도 단순한 우승 트로피가 아니죠. 챔스, 그렇죠. 예. 예. 바이언이 분데스리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처럼 물론 뭐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표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죠 항상 레알 그렇죠. 마드리드는. 레알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론소 감독과 레알 마드리드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